네, 안녕하세요. 그리수학 831 학원의 원장 남도구입니다. 수학 끝까지 해내는 힘을 길러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선생님이 자리를 한 이유는 대림중학교 2학년 마지막 기말고사의 내신 분석을 하기 위해서 자리했습니다. 자, 요 내용을 좀 잘 들으신 다음에 내년을 준비하는 우리의 참다운 학생의 모습을 갖춰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내용 한번 쭉 봐볼게요. 넘어갑시다. 단원별 분석표를 보면은 일단 사각형의 성질부터 해서 경우의 수와 확률까지 나왔는데 도형의 닮음, 우와, 비중이 어마어마하게 높죠. 그리고 경우의 수와 확률도 원래 그 다음으로 가는데 요거 비중이 조금 더 줄어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머지 시험 정보들 중에서 합답형이 2문제 정도 나왔다라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억린 디귿은 보통 이제 연계가 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는데 요거는 문제마다 다르기 때문에 각자 이런 형식들을 다 연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험별 상세 문항 분석인데요. 지금 보시면 이제 빨간색으로 모두 다 준비된 이유는 너무나도 우리가 내신 대비 자료를 잘 만들어줬다라는 거를 보여주고 있고요. 자, 이런 내용들이 추가적으로 출제가 되는구나 라는 것들을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험 범위와 단원별 문항수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주요 출제 파트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여기에서는 확률 단원보다는 도형이 비중 있게 아까 출제된 거 확실하게 보였죠. 그리고 세부적으로는 도형의 닮음이 조금 더 많이 중점적으로 평가되고 있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단원당 학습량이 고려가 됐어요. 그래서 문항별로 중요도에 따라서 시험 문항의 배치가 바뀌어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들이 무작정 밸런스 있게 출제를 하지 않는다. 중요도에 따른 문항 배치를 해서 출제를 한다는 게 약 가장 이제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2학년들 마지막 항상 느껴야 되는 거 그거 있잖아요. 닮음 열심히 해야지. 그 다음에 경우의 수나 확률도 조금 더 잘 세팅을 해놔야지 라는 거에 대한 생각 깊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문제 특징이라고 하면 대륜은 이제 서술형 자체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선택형 문제로 해가지고 얘네들에 대한 어떤 잘 뽑아내는 그런 준비를 좀 하면 좋겠다라고 해서 시험 안에서의 어떤 전략은 다른 학교보다는 조금 더 수월함은 있을 것 같아요. 1번부터 13번 하고요. 1번부터 11번까지 하고 13번까지만 기본 교과형 문제였고 나머지 8문항은 심화, 창의, 신유형 해가지고 난이도가 그냥 확 차이가 나버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그 문제를 대하는 온도 차이는 심하겠죠. 결론은 난이도 있는 문항들에 대해서 연습을 조금 많이 하셔야 돼요. 중학교에서의 수학은 난이도 있는 문제들을 준비하는 그 과정이 고등학교에서 일반적인 유형 준비하는 것과 거의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괜찮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점수를 위해서 어느 정도 일반적인 유형하고 나머지 난이도 있는 거 안 해야지 그러면 고등학교가 망한다. 그래서 그 공부 방식은 여러분들이 조금 난이도 있는 것까지 꼭 챙겨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계산의 복잡도가 그렇게 크지는 않고요. 아이디어 필요한 문제들이 조금 있다라는 것만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득점 문항들을 쭉 이렇게 이제 나열을 해봤어요. 일단 첫 번째 17번 문제인데 어쨌든 빈출에 대한 심화로 이제 문제가 나왔고요. 계산 복잡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았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다? 많이 나오는 애다? 거기다 계산 능력치까지 그렇게 심화돼서 물어보지는 않았기 때문에 내가 비벼놓을 수는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됐다면 길이에서 넓이비로 바뀌었다라는 점. 그것만 참고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야, 이런 식으로 난이도 조절을 하네 라는 생각을 갖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19번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간 도형과 뭔가를 연계를 시켜서 문제를 냈다라는 것. 대단한 통합형 문제라는 거. 선생님들도 고민 좀 많이 한 게 이제 느껴지는 그런 문제들인 거죠. 자, 이런 문제들에 대한 연습은 문제집마다 많지는 않다 보니까 학원에서 잘 준비를 해줘야 돼요.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한 연습은 진짜 많이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세팅하는 과정에 있어서 아이들 시험을 잘 봤어요, 결국에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부분을 잘 준비해주는 학원을 좀 한번 고려해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20번 같은 경우의 문제는 그림도 복잡하고 뭔가 설명도 되게 긴 것 같은 문제였지만 결국에는 들어가 보면 할만했다라는 게 이제 이 문제에 있어서 약간 특징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선행까지 한 친구들이라면 야, 이거 문제 좀 그림 많이 봤던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그런 문제였었어요. 선행에 대한 중요성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했다면 충분히 볼 수 있었던 내용들이다. 왜냐면 선생님들도 뭐 수능 문제도 보고 기출 문제도 보고 하시니까, 중학교 선생님들이더라도.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연결이 되어 있었구나라고 보시면 되고요. 나머지 이제 이 외에도 여러 가지 독특한 것들이 좀 많이 나왔었는데, 그런 것들은 문항별로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서 참고하시면 딱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조금 강조하고 싶다라고 하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약간 좀 업그레이드 되는 그런 부분과 통합이 되는 부분, 그 다음에 약간은 선행이 됐어도 도움이 될 만하다,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갖고 가야 될 고득점 문항에서의 어떤 출제 포인트, 경향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포인트, 많이 할수록 쉬워지는 시험이라는 게 이제 어떤 거냐면, 경험을 하면 그 경험에 의해서 다양하게 접근할 수 있는 것들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는 길을 한번 가보고 나면 그 다음에 갈 때 너무 쉽게 가잖아요. 그죠? 고민 안 하고. 그런 것처럼 비슷한 내용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수학도 경험을 많이 하고 많이 보면 볼수록 여러분들이 문제 접근하는 거에 대한 그 속도감은 좀 확실하게 이렇게 늘릴 수가 있다는 거 아시면 좋겠고요. 그 고난도 문항을 낼 때 우리 그 대륜중학교 친구들은 계산의 복합적인 부분보다는 이해추론 해결이 조금 더 훨씬 더 많이 있다는 거, 머리를 쓰면서 아이디어를 이끌어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훨씬 더 많다라는 거를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야? 학습의 질이 중요한 거예요. 많이 풀고 하는 것만 무조건 하지 말고, 이건 왜 그렇지? 이건 뭘 이용해서 풀었지? 라는 거에 대한 생각을 꼭 해보자 라는 거를 전달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방향성은, 빈출 유형으로 어쨌든 간에 우리가 문제에 대해서 잡아가는 과정은 꼭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심화적인 학습을 통해 이 수학의 개념은, 이 유형은 어떻게 해서 풀어야 되는 과정이 있어라는 걸 근본적으로 깊이 파고드는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했을 때 우리는 고득점으로 갈 수 있다는 점 꼭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거 하기 위해서는 진짜 자기주도 학습도 잘 돼야 돼요. 그리고 이제 개념을 뚫어낼 수 있는 어떤 그런 능력치를 찾아내야 돼요. 그게 심화 학습과 근본적인 어떤 수학의 학습, 집중하면서 고민해야 되는 그 상황을 꼭 가지고 가야 된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친구들 분석 내용들 쭉 마무리했는데요. 2학기 기말고사, 즉 다시 말해서 한 학년이 마무리되는 시기입니다. 자, 내년을 위해서 또 겨울방학 알차게 보내시길 바라고요. 남은 시험이나 남은 이제 고등학교 벌써 고등학교야? 중학교 3학년 준비도 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분석 내용 들으시느라 고생들 많으셨습니다.